영어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입니다.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고 그리고 정답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는 꼭 정답을 찾기 위해서 헤매다가 결국 포기하게 되죠. 영어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고정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물 흐르듯 그놈에게 맡겨라. 그놈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잠재의식이라는 그놈. 자, 그러면 뒤 밑에 있는 문장 중에 예를 들어 블록딜 한번 볼까요? 블록딜이 뭐죠? 블록이란 말은 이 벽돌을 얘기하죠. 이런 이렇게 돼 있는 건물 질 때 쓰는 거 있죠. 이런 거. 이걸 블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블록딜, 딜은 거래죠. 블록 한마디로 하나로 통째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서 블록딜하면 뭐 2만 주, 3만 주를 한꺼번에 넘기는 거죠. 한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그걸 블록딜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블록딜 알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지식 블록딜. 그리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흔히 ideological principle crystallize in laws, rules and institutions that are threatened to block deal. 제목부터 볼까요? 그래야 좀 여러분 이해가 갈 것 같아서. Global negotiators making, managing, mending deals around the world in the 21st century. 글로벌 협상가. 이들은 만들고, 딜을 만들고, 매니지, 관리하고, 그리고 수정하고, 세계 도처에서 21세기에 뭐 그러고 있다는 얘기죠. 세계 글로벌 협상가는 어떤 것일까? 자, 흔히 아이디올로지컬 이념적 원칙이 법이나 룰이나 어떠한 제도의 크리스탈처럼, 크리스탈 아시죠? 크리스탈처럼 결정체처럼 딱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위협하죠. 블록들을 위협합니다. 그럼 갑자기 왜 블록들을 위협하지? 이상한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여기서 실수한 것이 뭘까요? 블록딜을 고정시켰기 때문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지식 블록딜. 이러면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놈에게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나오냐? 흔히들 이념적인 그런 원칙이 크리스탈처럼 법이나 규칙이나 또는 제도에 딱 그렇죠? 고착화된 거죠. 크리스탈처럼 딱 굳어서 결국 위협합니다. 딜, 거래를 블로킹하면 뭐예요? 이 순간 블로킹이 농구할 때 보면 블로킹이 막는 거잖아요. 넘어오는 손으로. 그거예요. 여기서는. 동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딜을 막는 거구나. 딜을 막고 있구나. 블록하고 있구나. 또 하나. 자, 웨일리한다라고 했어요. 명사할 때는 우물이죠.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오일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것은 뭐가 됩니까? 유정이 되겠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와야 돼요. 이거는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유정이라는 뜻이 있구나. 뭐 물론 있습니다. 우물 유정. 이거를 순간적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더라도 이게 우물 유정이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훈련이 돼 있어야겠죠. 어떤 새로운 단어가 나오더라도 여러분화시키는 그런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여러분이 프로가 되는 첫 삽을 푸는 겁니다. 가볼까요? Nationalism requires that all resources belong to state and that no one else may own them. 국가주의는 뭘 요구합니까? 모든 자원이 국가에 소유되어 있죠. No one, 어떤 그 밖의 사람도 그것들을 소유가 허용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슬람의 fundamentalism, private interest payment on loans. 이슬람의 근본주의는 뭘 금지합니까? 이자의 지불, 대출에 대한 이자의 지불을 금지합니다. Egyptian socialism demands that workers participate both in the management and the profit of the enterprise. 이집트의 사회주의가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들은 참여하는 거죠. participating. 바로 관리, 매니지먼트와 profit, 이득, 기업의 이득에도 관여합니다. 참여합니다. Each of these principles can be obstacle to deal making in particular cases. 이러한 원칙의 각각 이런 원칙들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죠. 어떤 딜을 making, 성사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경우에 케이스에 그럴 수 있어요.
Yet with some creativity, it is possible to structure a deal in such a way that ideological principle is respected but the business goes forward.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창조성을 가지고 구조화하는 게 structure, 딜을 구조화하는 게 가능해요. 어떤 방식으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이념의 원칙이 존중도 받으면서 비즈니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 For example,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윈윈이겠네요. 그러면 worker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need not mean a seat a company board of directors, but simply an advisory committee that meets regularly with the officer of the company.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참여하는 거예요. 관리에 니드가 여기에 붙을까요? 여기에 붙을까요? 관리의 필요성에 노동자가 참여하는 것은 이걸까요? 아니면 관리에 있어서 노동자가 참여하는 것은 니드가 동사로서 not mean 의미하다? 뭘 의미한다? 않는 거죠. 의미할 필요는 없다. 동사라고 한다면 s가 붙는데 s가 없네. 니드가 조동사도 있나? 조동사 아시죠? can 같은 거. 그 s 안 붙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렇죠? 뒤에 동사가 아니라면 조동사인가? 이렇게 분석하면 시간 끝. 여러분 집에 가세요. 시험도 끝나고 독해도 못하고 듣기도 못하고 다 못하죠. 순간순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냥 바로 갑시다. 물론 문법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또 분석하시니까. 물론 조동사입니다. 니드니그서. 예를 들어서 worker participate in management, 관리에 있어 노동자 참여는 뭐를 의미할 필요는 없다. 자석, 회사의 board, 위원회죠. director, 이사회의 자리를 의미할 필요는 없잖아. 단지 고문단 정도? 위원회, 고문위원회 정도? 고문단 정도? 의미할 수 있잖아. 그래서 레귤러 규칙적으로 만나는 거죠. 회사의 오피서는 고위직을 얘기해요. 임원이 되겠죠. 임원과 규칙을 만나는 거예요. 고문단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노동자가 참여해야 된다고 해서 관리에 이런 거 의미할 필요 없잖아. 자리를 마련해 준다든지 뭐 이런 거 의미할 필요 없잖아. 고문단 괜찮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And the petroleum development contract could be written in such a way that ownership oil is transferred not when the oil is in the ground, but in the point that it leaves a flange of the well. 자, 그리고 페트롤리움, 석유 개발 계약서는 이와 같이 쓰여질 수가 있어요. 석유의 오너십이 소유권을 전송하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옮겨지는 거예요. 오일이 땅에 있을 때는 아니고 어떤 포인트에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오일이 웰을 프린지를 떠날 때, 그것이 뭐지? 오일이지? 이렇게 찾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오토매틱으로 연결됩니다. 오토매틱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해마 같은 것들이 오토매틱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 뇌에 거의 90% 이상은 오토매틱이 자동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어도 자동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떠날 때 하면 자연스럽게 오일이란 걸 알게 돼요. 프린지 뭐냐? 우물 있잖아요. 이게 유전 있잖아요. 그럼 나갈 때 파이프 연결될 거 아니에요. 파이프가 이렇게 연결할 때 보면 이렇게 강화시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하나 연결할 때 이렇게. 이거 보십니까? 꼭 어때요? 옆구리 같이 생겼죠? 동물의 옆구리란 말도 되고, 또 이거 프린지라 그래요. 프린지. 보이시죠? 이거.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걸 빠져나갈 때부터 우리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프린지 같은 경우는 원래 동물의 옆구리 뭐 이런 데서 나온 거에서 이런 거죠. 파이프 간듯이 이런 거 보시면 프린지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문화적인 거가 이제 과학적인 요소에 이제 단어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여튼간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가. 블락데이를 내가 알고 있는 그거야 라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도록 그놈에게 맡겨줘야 됩니다. 이런 것도 니드가 조동사냐 동사냐 명사냐 이런 거가 아니라 의미로 얘가 모르겠어 하면 얘는 알아서 넘겨버려요. 얘를 넘깁니다. 진짜 넘겨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슬쩍
양념만 슬쩍한 느낌? 그리고 해석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문제 없습니다. 누가? 걔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버리고 붙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법적 적용을 하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가 할 영역이 줄어들죠. 그럼 걔는 안 해요. 그냥 그러면 너한테 맡겨. 여러분들 맡기면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헤매겠죠. 그래서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